안녕하세요. 진로디자인 연구소 노은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함께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 가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자기소개서죠. 지금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쓰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직 이제 1번 앞에서 막막해서 지금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아마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기소개서 빨리 끝내야지. 이거 안 그러면 9월 달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막 가위 누르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끝낼 수 있게 오늘 선생님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 올바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방법만 알면 정말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도대체 자기는 누군가요?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누구인지 이거를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자기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자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 소개는 자 무엇을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왜 중요한가? 대학에서 원하는 자신의 진면목,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는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활동이 다 끝났는데, 우리가 자기소개서 자소설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절대 없는 내용들을 막 꾸며서 쓰거나 일종의 막 소설처럼 쓰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학생이 했던 활동들을 잘 정리해서 쓰는 건데,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그랬죠. 자기는 누구인가? 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볼 때, 자, 이제 이런 그림을 한 장 선생님이 들고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다 제각각 코끼리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을 하겠죠. 코를 만진 사람, 뭐 귀를 만진 사람, 등을 만진 사람, 다 서로 자기가 만진 어떤 코끼리가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친구들에 따라서, 또는 뭐 나를 잘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 나를 표현하는 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괜히 다른데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자기소개서에서 나는 이제 대학이 원하는 나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나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활기록부가 보면 뭐 20페이지, 30페이지 친구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나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입학사정관들이 그 학생부를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굉장히 여러분의 다양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대학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정리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진면목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나의 모습, 진면목. 이거는 이제 참되다고 하는 것은 대학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진면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빙산이죠. 빙산. 그럼 이제 윗부분하고 자, 아랫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보이는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떠 있는 건 굉장히 작고, 오히려 그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밑에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언뜻 보이는 건 다 위에 있는 부분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이 윗부분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이제 보여줘야 될 것은 학생 기록부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보고서를 썼다라고 하면, 사실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무슨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음 이렇게 한 줄 아니면 두 줄 정도 들어가 있죠.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몇 날 며칠 고생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책과 논문과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그 힘겹게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준다는 데서 자소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실제 보여지지 않지만 어떤 본질적인 측면들, 정말 나의 어떤 진면목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자소서를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소서가 중요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학은 어떤 학생을 원하는가? 대학이 원하는 학생에 맞춰서 우리 자소서를 써야겠죠. 그 나의 모습을 허위로 꾸미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의 다양한 모습 중에서 대학이 원하는 것들을 모아서 대학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인재상,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뽑으려고 하는 어떤 그 학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통 인재상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 자소서는 거기에 잘 맞춰져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고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인성을 평가합니다. 그럼 우리의 자소서는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 중심이 돼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 성취도는 보통 이제 8-1번에 있는 어떤 성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몇 점이고 몇 등급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그래서 뭐 각 학년당 또는 이제 전체 합쳐서 그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또는 전과목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균 등급이 얼마인지 주로 이제 수치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이 학업 성취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미 우리 학교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돼 있죠. 자,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이 학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수업하는지 이거는 사실 그 우리 성적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같은 100점을 맞더라도 물리를 같은 100점을 맞더라도 어떤 친구는 그냥 별 그 흥미 없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냥 열심히 노트 필기 잘하고 시험 공부 잘해서 100점을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자기가 재미있어서 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 이외에도 자기가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찾아보고 정말 그 흥미를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100점을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나타나지 않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 보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역량평가입니다. 학업 역량평가입니다. 또 탐구활동 같은 경우도 실제 자신이 어떤 궁금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만큼 찾아서 열심히 공부했는지, 탐구해 나갔는지,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바로 학업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했던 활동 중에서 이걸 반영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학업 역량의 연장선상인데, 자, 이왕이면 자기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자기의 어떤 열정과 또 그 열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노력들 이런 과정들이 담겨진다면 그 여러분들의 어떤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그러한 학생들이 더 이렇게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공 관련. 근데 실제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서 대부분은 사실 우리 학교 과목과 전공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뭐 일부 뭐 국문과라든가 뭐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이렇게 과목과 관련된 전공은 그래도 연결이 많이 되지만 뭐 경영학과, 심리학과, 뭐 화공과, 그다음에 뭐 에너지공학과 뭐 이런 학과들 대부분은 사실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고 결국은 전공의 활동과 정령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비교과 활동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비교과 활동 속에서 전공 적합성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그 학생이지만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행동해보는 그런 경험의 다양성이 있는지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친구들을 어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발전 가능성이고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인성인데요. 인성은 어떤 착하다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 올라가서 얼마만큼 협업할 수 있는지, 대학을 가면 또 다른 전공자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그 공부해 나가는 게 어떤 프로젝트식으로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협업할 수 있는지, 또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지, 또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러고 이제 도덕성과 성실성을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입니다. 이 가장 두 가지가 중심이 되고, 발전 가능성과 인성은 사실 그 주관적인 요소들이 강해서 평가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보조적인 요소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여러분의 학생부에 잘 담겨질 수 있도록, 자 우리는 그렇게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그 어떤 맞도록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대학 인재상입니다. 대학마다 우리 학교는 이런 학생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 소개란 또는 대학 홍보 책자에 각 학교마다 그런 인재상들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지적 탐구 역량 또는 성실성,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성,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을 뽑겠다. 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대학 비전이나 슬로건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학 인재상은 사실 대학마다 이제 각각 나름대로 인재상이 있는데요.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굳이 주요 대학별 인재상을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잘 거기에 맞추면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저절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원 전형 인재상입니다. 학교마다 보면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좀 다릅니다.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형 또는 다빈치형 전형이 있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네오 르네상스형이 있고 고교 추천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학종의 종류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으면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는 정도를 보면 되는데, 이것도 아주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마다 이제 각 전형에 대해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별도로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인재상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학과마다 그 거기에 맞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에 맞는 특징, 학과에 맞는 어떤 그 학생들의 어떤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생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학과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건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또 학과 교수님들의 어떤 특징들, 또 인사말들을 보면 그 학과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그러한 특징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이제 홈페이지도 있지만 보통 보면 뭐 그 전공 안내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과 정보를 안내 책자로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셔서 학과 정보를 확인하시면 내가 자소서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지, 어떤 점을 더 중요시하게 해야 될지 하는 많은 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들어가 보면 모든 학과에 대해서 개요, 특성, 자질, 능력, 적성, 흥미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유아교육과를 가게 되면 수업 내용은 이런 게 있고요. 또는 학과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적성과 흥미에서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좋아하고 뭐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또 언어력도 좋아야 되고, 뭐 동화, 구연, 인형극, 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어떤 특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자소서 쓸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특징들 중에서 이러한 면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소서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또 이제 무슨 대학교 미디어 학부인데요. 이 학교에 들어가 보면 실제 30% 정도는 영어로 강의를 한답니다. 교육 과정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굉장히 영어가 중요하죠. 이 미디어 학부 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뽑을 때 이 학생이 영어를 잘하나 못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학교 수업 30%가 영어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능력이 뛰어나도 영어 능력이 처지면 굉장히 그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이제 그런 특징들도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학과 소개도 잘 살펴야 되고, 또 적성과 흥미 보면 예술적인 감수성 또는 최신 멀티미디어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호기심이 많고, 자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미디어 학부를 들어가려면 이러한 특징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작성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항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자기소개서 항목은 크게 이제 네 가지죠. 1, 2, 3번까지만 물어보는 학교도 있고요. 4번까지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4번까지 물어보는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1번, 2번, 3번은 다 같습니다. 1번은 그 재학 기간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그다음 2번은 교내 활동 중에서 본인이 의미를 두고 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달라는 거고요. 3번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 2, 3번은 다 공통으로 같습니다. 근데 4번은 자, 학교에 따라서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지원 동기와 자신의 대학 선택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왜 선택했는지도 묻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원 동기와 그동안 그 자기가 지원한 목표를 향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노력의 과정을 물어보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해서 1000자에서 1500자 정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항목 수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1번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입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항목은 현재 학업 성적만이 아니라 대학 입학 후의 학업 태도와 능력,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학생부에는 성적만 나와 있습니다. 성적에는 뭐 그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원점수가 몇이다 이런 것만 나와 있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학업 능력과 태도 또는 어떤 탐구 역량 이런 것들은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성적에는 안 나와 있고 이제 비교과 여기저기에 이제 그거를 볼 수 있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1번에서 여러분이 좀 그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의 학업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의 어떤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1번입니다. 여기 고등학교 재학 기간으로 돼 있죠. 그래서 2번, 3번은 교내 활동인데 여기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교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노력한 과정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만난 학생 중에 하나는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매주 MBC에서 통일 전망대라고 하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거의 8년 동안 빠지지 않고 그걸 봤습니다. 자기가 흥미 있어서 본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학교 동아리 활동도 아니고 학교 수업 과정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학교 활동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재학 기간 동안에 충분히 노력한 학습 경험으로 봐서 자소서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혼자 열심히 했던 그 어떤 공부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꼭 학교 활동에만 그 여러분들이 그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학업에 기울은 노력이죠. 단순히 교과 과정을 열심히 하는 노력만이 아니라 교과 과정의 심화, 확장이나 교과 이해 전공 분야 등을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는 어떤 겁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그거를 이제 시험 공부해서 평가받고 하는 게 이제 공부지만 여기서 이제 학업에 기울인 노력은 조금 더 이제 확장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가 어떤 지적인 호기심, 궁금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제 찾아서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논문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학업에 기울인 노력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학습 경험은요.
이것도 역시 수업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거나 실험을 하거나 또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토론을 하거나 소논문이나 보고서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학습 경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업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했던 여러분의 어떤 그 지식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과정들이 다 학습 경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은 학습 과정에서 배운 점을 제시를 이제 하는 거죠. 발전 가능성과 단지 배운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이런 가능성과 연결해서 쓰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영역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했는가 이런 것들과 함께 제시해주면 더욱더 1번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이제 예를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영어 과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가 나와서 공책에 옮겨 적고 하나하나 자기가 분석해서 문장 간의 유기적 관계를 주목해보고 그랬더니 문제를 푸는 속도까지 빨라져서 더 이상 이제 뭐 시험에 쫓기는 일이 없었다. 시험을 잘 봤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건 영어를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어 공부법을 자기만의 국어 공부법을 만들어서 뭐 A4 한 장에 뭐 모든 걸 정리하는 자기만의 국어 엑스파일을 만들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예측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공부를 잘했다. 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영어하고 국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나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반도체. 사실 그 뭐 우리가 반도체가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그건 아주 극히 굉장히 일부분만 나올 텐데 이 친구는 본인이 이제 전자공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였고 그래서 반도체에 관심이 갖다 보니까 반도체 도핑 또 반도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 또 불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반도체를 어떻게 또 개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궁금해서 찾아가는 과정이죠. 자, 물리 선생님께 의견도 구했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제 점점 고민이 깊어지니까 또 그 전공 공대 선배를 찾아서 또 연락해서 물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들을 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도덕 시간에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이제 배웠는데 이 차등의 원칙을 이제 배우면서 계속 이제 궁금한 점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존경받는 부자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자, 읽고 나서 이 원칙이 정말 실현되고 있네 이 사실에 놀랐고 그럼 다시 또 이제 그럼 도대체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차등의 원칙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해서 또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책을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책을 소개받아서 책을 읽어보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토론 동아리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관련된 주제 버피세라고 하는 찬반 토론을 같이 해서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궁금한 걸 계속 찾아 나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 경제에 관심이 더욱더 생겨서 경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같이 모의 주식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모의 주식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회사도 분석해야 되고 우리 어떤 증권 주식 제도도 분석해야 되고 실제 들어가서 또 주식 또 투자도 해보고 모의 투자니까요. 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주식 차트도 분석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대해서 이제 쑥 썼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보면 처음에 어떤 학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자신이 노력했던 학습 과정을 쓸 수도 있고요. 또 학습 과정은 그러니까 학습 직접적으로 어떤 학습은 아니지만 수업 중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궁금한 개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쓰기도 합니다. 아까 저 친구는 저 친구가 썼던 거는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거죠. 어떤 친구들은 뭐 행동 경제학에서 뭐 기회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몰 비용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유전에 대해서 뭐 DNA를 놓고 DNA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DNA가 서로 요즘은 이제 뭐 유전자 조작이라고 해서 DNA를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서로 조합을 시키고 이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계속 찾아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 1번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죠. 뭐 책을 읽는다든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또 동아리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뭘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뭐 체험을 하고 뭐 같이 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1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1번이 좀 더 의미를 가지려면요. 처음에 이제 단순히 어떤 그뭐 수학이나 영어나 이렇게 그 공부를 가지고 했던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이 이제 올라갔거나 그런 결과로 나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권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런 거 말고 본인 전공과 관련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온 게 있다면 이제 그게 1번으로 가장 좋은 소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건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의식하지 않고 나는 1학년 때부터 어떤 거에서는 집중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쭉 1, 2, 3학년 것들을 검토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의식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복되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본인이 알게 모르게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도 쓰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런 게 있으면 자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1번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3학년 과정이 안 끝났죠.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지금 보고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1번의 어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보고서를 쓰고 이 보고서 쓴 내용도 결국은 이제 1번으로 같이 연결시키면 그 우리가 1번을 조금 더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재학 기간 중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입니다.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자, 2번 항목은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관심 또는 특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대학이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것은 자, 왜 그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서는 더 궁금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번을 쓸 때 꼭 그런 그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학교생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상 할 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죠. 여기서도 사실 의미 있는 활동은 그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학업 역량이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전공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거기서 학습했던 거, 실험했던 거, 또 진로 체험 관련 활동, 자 이런 활동들이 이제 2번의 소재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사고의 깊이와 지식의 확장과 관련된 활동들입니다. 그럼 내가 아주 그 심혈을 기울여 썼던 소논문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쓴 과정들 그 쓰면서 어떤 동기를 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면서 뭘 새롭게 배우게 됐고 결론이 어떻게 됐고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나한테 의미 있는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소논문이나 보고서를 쓴 과정들 또는 교내 경시대회 또는 독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내가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이 자 2번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개성이나 인성, 다양한 경험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도 2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진로 활동을 하면서 학생이 어떤 열심히 노력했던 거 열심히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서 뭔가 내가 많이 나한테 큰 배움이 있었던 거 이런 과정들이 다 3번, 2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보통 1500자인데요. 에피소드를 3개를 쓰기도 하고 2개를 쓰기도 합니다. 2개를 쓰면 한 750자, 750자 될 거고 3개를 쓰면 500, 500, 500자 이렇게 될 텐데 순서를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위에 나오게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학업 역량이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사고의 깊이와 지식의 확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2번째 그 다음에 개성이나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3번째로 가는 게 그 입학사정관 그걸 읽는 입학사정관들을 배려했을 때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먼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제 예를 간단히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우리가 이제 할인점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전부 다 할인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할인 판매가 상계됐다는 게 이제 조사에서 알게 되었고, 또 실제 100여 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또 할인 판매 가격 표시대에서 설문조사도 해봤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번이 되려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시간에 발표를 했거나, 또는 이제 동아리에서 했거나, 뭐 이런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수학 동아리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동아리를 만든 과정입니다. 직접 만들자고 생각한 저는 친구와 동아리 1년 계획을 짰고, 그러니까 만들었고 이제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획도 짜고 부원도 모집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자체가 사실 그 학생의 어떤 그 뭐 꼭 공부만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동아리니까 수학 본질에 대해서 심층적인 탐구를 할 수 있었고, 여러 접근법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만들어서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전공 적합성과도 연결될 수 있고요, 또 학업 역량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만드는 과정 속에서 떨려하고 두려워했던 제 자신이 자신감을 갖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나의 잠재력을, 학생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 야구를 했는데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력이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해는 선발로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키를 극복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매일 15분간 야구장 벽에 투구 연습을 했고, 규칙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경기 규정을 책상에 붙여놓고 수시를 읽었고,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수의 특징을 틈틈이 메모해 정리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리 투수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관련은 없지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지원하게 될 쯤에는 이런 운동 선수가 아니라 뭔가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학업을 한 뭐 그런 친구거나, 아니면 동아리 차원에서 이걸 했거나 뭐 그런 이제 친구가 될 텐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직접적으로 공부도 안 되지만, 이 친구는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키가 작았다,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그 불리함이 있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해서 극복한 친구입니다. 그럼 이런 친구라면 사실 대학에 올라왔을 때 얼마든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거기 좌절하지 않고 더 노력해서 더 좋은 학생이 되려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꼭 성적에만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는 것도 좋은 자소서 항목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보통 이제 인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죠. 인성이 주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학생들이 쓰는 게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3번 항목에서 학교 생활을 통해 지원자가 가진 인성적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배려와 나눔, 협력과 갈등은 한 사건을 통해서 서로 전제되거나 연관되어 작동하므로 여러 사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기술하면 좋다. 그래서 꼭 뭐 협력과 갈등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걸 좀 극복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도 하고, 다 이렇게 이제 보통 사건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배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친구 돕기, 부적용 친구 돕기, 뭐 자발적 청소, 또래 상담, 멘토링도 여기 들어가 있죠. 멘토 멘티하는 활동들. 그다음에 나눔은 헌혈, 불우이웃 돕기, 뭐 시험 정보 공유, 학습 멘토링. 협력사항은 동아리 활동, 뭐 수행평가 과정, 팀별 프로젝트, 실험 실습, 또는 수련회, 이런 것들이 이제 협력 과정이고, 갈등 관리, 보통 이제 협력과 갈등은 같이 갑니다. 동아리 활동, 합창 대회, 체육 대회, 뭐 거의 아주 단골 주제입니다. 각종 교내 활동에서 발생한 갈등 해결 노력 등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제 축제 때 무슨 부스를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소재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기 경험을 잘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요양원을 갔더라도 사실 경험들이 다 다르죠. 노인 요양원에서 했던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사례를 충분하게 잘 써준다면 같은 소재라도 굉장히 좀 달리 느껴집니다. 훨씬 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이제 자기 얘기, 나만이 느꼈던 그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어야 됩니다. 자 위와 같은 것들을 선택할 때도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제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배려심이 뒷받침된 갈등 관리, 감성적 리더의 자질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쓰는 게 좋겠고, 또 공학도다 그러면 이제 배려가 전제된 협력적인 연구 기초 인성을 갖출 수 있는 뭐 실험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문학도다 그러면 이제 배려가 전제된 나눔에서 인간에 대한 애정, 뭐 기초학생,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학과를 간다 그러면 어떤 그 복지에 대한 그런 어떤 특징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그 항목들과 또 그러한 어떤 그 마인드를 담으면 좋겠죠. 자 4번은 이제 자율문항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4번을 먼저 작성하고 1, 2, 3을 작성하는 게 좋다. 그래야 중복을 피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4번에 많은 경우가 지원 동기를 물어봅니다. 지원 동기와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1, 2, 3번에 썼던 게 대부분 어떤 노력을 한 과정이 1, 2, 3번에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번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1, 2, 3번을 생각하면서 또 4번도 같이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 될 것입니다. 소재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 2, 3번에서 했던 노력들은 굉장히 어떤 그 어떤 미시적인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였다면 그 4번에서 했던 노력들은 좀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동아리 활동도 뭐 내가 어떤 걸 이제 뭐 내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뭐 동아리 활동도 했고 또 책도 같이 읽었고 또 이거를 이제 그 소논문도 써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얘기한다면 1번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소논문을 쓰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동아리 활동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라든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쓰게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좀 아주 이렇게 좀 스케치하듯이 그렇게 이제 좀 나눠서 쓰면 됩니다. 그러던가 아니면 4번 같은 경우도 사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제 하나의 그 사례를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듯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보시고요. 글자 수라든가 또 어떤 항목의 내용들을 잘 보면서 글자 수를 안배해서 쓰시면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이 어떤 건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어떤 건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봤고요. 이제 다음은 자기소개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하는 방법인데, 제일 먼저 스토리 설계입니다. 스토리 설계라고 하는 건 이제 항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항목을 어떻게 쓸 것이냐, 1번 항목에 뭐 쓰고 2번 항목에 뭐 쓰고 3번 항목에 뭐 쓰고 이렇게 이제 항목을 각각의 스토리를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스토리 설계만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쓰다가 막 이제 점점 막혀가지고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나 갈아엎었어. 이러면 이제 또 다 처음에서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각 항목을 충분히 정말 깊게 고민해서 내가 각각 항목에 어떤 에피소드를 쓸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쓰다 보니까 뭐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는데 놓친 것 같고 또 이거보다는 또 다른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글 쓰기를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스토리 설계를 충분히 고민하셔야 돼요. 자소서 지금 바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스토리 설계만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써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뭐 자기소개서는요
충분히 읽는 사람이 무슨 내용이다 하는 정도만 알 정도만 되면 됩니다. 아주 뛰어난 문장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아주 정확한 어떤 어휘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정도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설계만 되면 그 다음부터 써내려가는 거는 훨씬 더 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목적과 대학과 전형과 학과 쭉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 기준, 즉 이제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내 평가 기준에 맞춰서 쓸 것이냐 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또 리더십 또는 어떤 그 공감 능력, 어떤 헌신성 여러 가지 이제 과에 따라서 이런 덕목들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거는 모든 학과에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학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평가 기준들이 있을 거고, 그걸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가 기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 활동들을 학교 활동과 평소 생활 과정에서 찾아서 이제 스토리를 설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생부를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사실 그 3년 전에 했던 활동들을 지금 보고 다 기억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이 써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나? 내가 한 거 맞아? 한참 또 고민해봐야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라가 있는 거는 다 여러분이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생활기록부를 두세 번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밑줄 쳐가면서.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항목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항목에 해당하는 그 어떤 학교생활기록부 어떤 해당 부분이 어딘지, 학교 해당 생활기록부 여기는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 설계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학생들은 학교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항목들을 씁니다.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항목 간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보통 1번에서 이제 1개 아니면 2개 항목, 그다음 2번에서는 3개 항목 정도, 3개 에피소드 아니면 2개 에피소드, 3번에 2개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6, 7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 6, 7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잠재력과 역량과 열정과 가능성과 탐구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각각의 항목들이 중복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앞부분에서 리더십을 보여줬는데 또다시 리더십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리더십 말고 다른 부분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중복되거나 또는 또 중요한 것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어떤 항목을 내가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번이나 4번은 반드시 학교 활동이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꼭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자소서에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스토리를 한 500자 정도 분량으로 계산해서 모두 7개에서 10개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 항목에 하나의 스토리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번 같은 경우는 그 2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500 쓰기도 하지만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냥 1000자 한꺼번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나의 자소서에는 어떤 걸 쓸까? 먼저 이제 처음에 이제 고민할 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학업 성취도는 이제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고요. 학업 태도나 의지에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한 게 있는가? 자, 이제 새로운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적 호기심. 뭔가 궁금해야 그 다음에 나가죠. 수업에서 반도체를 배웠는데 반도체는 이러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외우고 끝나버리면 그건 정말 내신 시험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친구처럼 도대체 반도체의 구성 특징은 뭐고 요즘 뭐 무슨 나노 공정이 나오고 계속 그런다는데 그건 또 뭔지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런 어떤 호기심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호기심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찾아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내가 공부해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는 의지. 자, 위에 거하고 비슷하죠.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넓고
깊게 학습하려고 하는 경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가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대상이 됩니다. 자꾸 이제 제가 좀 착각을 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가 아니라 자기소개서 기록의 대상이 됩니다. 또는 교과활동을 통해서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 자, 위에 거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그냥 수업 시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탐구 활동을 했는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요. 이제 전공 관련해서는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죠. 또 지원 전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죠. 그런 게 이제 무슨 활동이나 무슨 보고서를 쓰거나 이런 게 됩니다. 전자공학과 갈 학생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쓴다는 거는 그만큼 그쪽에 대해서 내가 흥미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흥미와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올바로 이해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나 소논문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네이버 지식인 가가지고 정리해서 끝나는 수도 있지만 책도 찾고 또 논문도 보고 이런 어떤 굉장히 그 복잡한 과정,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공부해 가는 과정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반영이 된다면 그게 바로 이제 좋은 자소서가 됩니다. 또는 이제 전공 관련된 활동, 특히 이제 그 수업 시간과 연결돼서 뭐 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많이 있죠. 또 전공 관련된 창의적 체험 활동, 보통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많이 하죠. 동아리도 하고 또 봉사 활동에서도 봉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자기 어떤 전공적인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관 가서 복지와 관련된 봉사 활동 하면서도, 또는 이 복지가 또 이제 우리 어떤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행정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자기 전공과 연결시켜서 어떤 공부해 볼 수 있는 과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독서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독서 항목에 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보고서를 쓸 때 그 책을 인용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기소개서의 소재거리가 되죠. 또 이제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는 내가 교내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가, 그냥 주어진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걸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구기 종목을 하는 체육 대회를 하는데 내가 건의를 해서 없던 새로운 어떤 종목을 만들었다든지, 또 학교에 없는 부분을 건의를 해서 뭘 새롭게 만든다든지, 또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경험이 있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자기 주도적인 측면,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경험의 다양성은 자율 동아리,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어떤 창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경험을 쌓는가, 또 독서 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또 예체능 영역. 사실 예체능 영역도 요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체능 영역에서도 내가 열심히 한 활동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리더십도 학생의 동아리, 학생 활동, 주도 활동에서 역할을 경험한 있는가, 또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경험이 있는지,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비교과 활동 속에서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면 하나의 항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3번의 어떤 그 항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내에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었다거나, 그럴 때는 내가 나서서 그걸 뭐 극복해서 없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방향을 전환시켰거나 뭐 그런 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교내 활동의 문제점도 내가 해결한 게 있으면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되고요. 또 교육 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다면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소재거리가 되니까 내가 했던 활동 중에 혹시 이런 것이 있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업 능력, 같이 공동으로 같이 완성한 경험들, 함께 협동했던 경험들, 또 타인을 위해서 내 걸 나누고자 했던 경험들, 이게 멘토링이나 아니면 친구 도와주기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관심과 요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통 이제 무슨 활동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할 때 이제 얘기도 듣고 또 서로 이해하고 조정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지, 수업이나 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
또는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덕성,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불리한 경우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또는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안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모범이 되는지, 규칙이나 규정을 어긴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으면 또 3번이나 2번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실성, 학업 활동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막상 내가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이런 걸 써야 되겠지라고 이제 쓸 항목들을 막 이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는 활동이 무엇인지, 적절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활동들도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분과 연관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항목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로 놓고 수상 실적은 뭐였는지, 자율 활동은 뭐였는지, 동아리는 뭐였는지, 진로 활동은 뭐였는지, 그 다음에 봉사 활동은 어떤 걸 했는지, 이렇게 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항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의 학생부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적으로 쭉 지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1학년 지나오고 2학년 지나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그 당시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1, 2, 3학년 활동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의 어떤 활동들의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주로 하고, 또 뒤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과목별로 해보는 겁니다. 수학, 1학년 때 수학은 뭐 했고, 2학년 때 영어는 뭐 했고, 3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때 통사는 뭐 했고, 1학년 때 통합과학은 뭐 했고, 또 2학년 때 언어 매체에서는 뭐 했고, 문학은 뭐 했고, 수학은 뭐 했고, 수투는 뭐 했고, 3학년 때 여기는 이제 안 적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학년 각각의 과목들로 뭐 했는가를 보고, 또 한편으로는 각각의 활동들에서 뭐 했는가를 쭉 살펴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비슷한 항목들이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3년 과정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친 거는 수학과 관련된 활동이었나? 뭐 그런 활동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은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 또는 보고서를 썼거나, 또는 이제 그 주황색 같은 경우는 그 뭔가 자기가 그 프로젝트식으로 공부를 했던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은 실험하고 관련된 것들. 이렇게 쭉 이제 나름대로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러분의 생활기록부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어떤 걸 쓸지, 어떤 항목을 내가 자소서에 쓸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 전공이다, 그러면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역량, 직접 호기심, 자기주도 학습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는 이제 내가 했던 활동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 향상을 위해서 내가 꾸준히 내신 성적 향상이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내신 성적이 이게 향상이 되면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향상이 안 되면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향상이 되면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하게 페널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또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리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물리 내가 방과 후 수업 역학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내가 해결한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학 경시대에서 동상을 받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공부해서 동상을 받았는지, 또는 학습 자세에 있어서 시대별, 건축별 양식을 비교했고, 또 지역 건축물 특징을 조사했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전공 관련 지식들, 건축과 가우디 생애 수행평가를 발표한 거, 태도 중에서 건축 관련 정리한 거, 그다음에 지적 호기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내가 지식 설계, 그러니까 건축사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거, 그다음에 건축 관련 책 읽기를 한 30권 정도 한 거, 이게 바로 다 지적인 호기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열정도,
또 건축 답사하면서 동아리 회장하고 건축 대전 및 미술 전시회 관람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밀히 따져서 정확히 구분되는 건 아닌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를 만들어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은 나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들, 특히 이제 건축학과 건축 설계사는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예술적인 감각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예술적인 내 감각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런 어떤 스케치 공부한 거라든지 또는 농촌 벽화 그리기 운동 활동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발전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집수리 동아리 활동했던 거 또는 학교 체육대회에서 내가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계속 뭐 참고 우리 반 팀을 위해서 경기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내가 우리 팀을 배려하고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건축 답사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지역의 주요 건물을 답사하면서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친구들 스케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더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평가 기준을 먼저 한번 잘 세워보고요. 이 기준에 맞는 나의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잘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에서 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전체적인 걸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범주화 시켜서 정리해 보면 훨씬 그 나의 생활 기록부를 내가 잘 그러니까 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써보는 거. 1번은 내가 뭘 쓸지, 2번은 뭐 쓸지, 3번은 뭐 쓸지 해서, 자, 1번에서는 이제 물리에서 내가 역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공부했던 거, 자, 이거를 한번 내가 공부 과정으로 학습 과정으로 써보겠다. 또는 목조 건축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궁금해서 뭐 책도 찾고 아니면 목조 건축 그 박물관도 가서 직접 알아보고 물어보고 했던 과정, 또 책을 봤던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목조 건축에 대해서 공부했던 과정으로, 자, 1번으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하나하나 항목을 배치를 합니다. 2번은 신문 동아리 하면서 내가 지역 건물 특징을 연재했던 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의미가 깊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 쓰겠다. 또는 세계지리에서 각 나라 기후와 건축 구조의 특징, 기후마다 이제 건축 구조가 다르겠죠. 그 어떤 관련성들을 내가 조사했던 어떤 논문을 쓴 경우가 있는데, 야,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2번을 써야 되겠다. 또는 학교 쉼터 공간 조성 제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좀 잘 쉴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어떻게 이제 만들지, 그래서 나름대로 구상해서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설치까지 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문화적 소양 또는 어떤 그 나의 어떤 문제 해결성, 도전 정신,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술 동아리 활동에서 담장 벽화 그리기 활동,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서로 그리면서 이제 주제 선정에 의견이 있었고 대화 토론하고 결정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의견 조정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든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나의 전공 적합성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또 합창 대회 또는 갈등이 있었고 중재 노력을 해서 이제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 자, 이렇게 이제 3번을 구성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생부를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분석하고요. 그것들을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분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항목별로 어떤 항목을 어떤 내용들을 쓸지,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내가 쓸지 하는 것들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것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막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계속 얘기했지만 제3자가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그 하다 보면 하나의 활동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내 축제에서 판매 활동을 했다. 이것도 내가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다면 리더십 입장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또 열정과 창의성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입장에서 축제 때 내가 판매 활동했던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팀워크 입장을 쓸 수도 있고 배려와 협력 입장, 책임감, 창의성, 모든 활동들을 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평가 기준에 맞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먼저 이 내 평가 기준을 가지고 활동들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그 우리가 한 활동을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활동한 연계입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수상,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교과 세특, 독서, 뭐 종합의견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쓰면 훨씬 더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세팅 내용을 동아리에 적용시켜보고 또 동아리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또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해보고 또 책을 읽고 독서와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했던 활동들을 다 띄어서 하나하나 생각하지 말고 결합시켜서 연계시켜서 저기 자소서를 쓰면 훨씬 더 우리 어떤 능력들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여기는 이제 자기소개서 스토리. 처음에 항목을 어떻게 쓸 건지 설계를 했고, 그러면 이제 그 항목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스토리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겁니다. 자, 이제 꼭 이런 건 아닙니다. 주장 두 갈씩, 그다음 에피소드, 그다음 느낀 점, 학과 연관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장과 두 갈씩이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뒤로.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겁니다. 꼭 이게 이 순서는 바뀔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은 빠지면 안 되겠죠. 제일 처음에 자, 주장이 있는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사례.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가 구체적일수록 굉장히 공감됩니다. 읽는 사람이. 사례가 구체적일수록 굉장히 와닿고 여러분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에피소드를 쓸 때는 반드시 이 사례가 충분히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례를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쓸 때는 처음에 어떤 상황,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나는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게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학과 연관성은 무엇인지,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통해서 앞으로 내가 뭘 더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해보겠다든지, 자, 이렇게 이제 연결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은 교훈, 배운 점, 의미 이런 것들을 맨 밑에다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괄식이 되는 거고요. 앞에 나오면 두괄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정리해주면 훨씬 더 읽는 사람이 편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쓸 때 순서는 먼저 에피소드를 먼저 쓰세요.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에피소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낀 점을 쓰고요. 이게 순서입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게 학과 연관성과 어떻게 되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5번을 씁니다. 어떤 내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 교훈. 이걸 먼저 쓰려고 하면 굉장히 글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하되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 그건 문맥을 충분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글쓰기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에 맞춰서 일단 써보세요. 여기에 맞춰 주장은 맨 마지막에 쓰죠. 상황은 뭐였다. 나는 어떤 역할을 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다. 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육하 원칙처럼 맞춰 쓰세요. 나는 그걸 뭘 느꼈다. 그리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나는 뭘 배웠는지, 뭘 얻었는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딱 형식에 맞춰 써보십시오. 그럼 되게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듬는 겁니다. 자, 이제 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내가 활동을 한 이유, 자신의 생각을 짧게 말한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 느낀 점, 또 자신의 현재 모습을 말합니다. 무슨 분야에 관심 또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동기의 출발이 외적인 영향이 아닌 내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 담겨져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시켜서 했다. 뭐 이런 건 별로 안 좋겠죠. 내가 하고 싶어서 또는 관심이 있어서, 호기심이 있어서 뭐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죠. 뭐 예를 간단히 보면 교내 모의유연에 참여하여 국제회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었다. 또는 교내 축제 때 가게 운영에서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리딩 엔젤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교사라는 직업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수학을 통해 배우는 논리적 사고가 과학과 공학의 기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반드시 이게 꼭 뭐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조하라고 여러분한테 드린 거지 정형화돼 있어서 이렇게 써야 된다, 모든 걸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에피소드 작성 방법은 처음에 이제 활동하게 된 동기, 계기, 사건, 그다음 활동하면서 내가 맡은 역할이나 어떤 생각, 활동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려움이 있었나, 이런 것도 되고, 단체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도록.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서 했어도 내가 그 안에서 한 입장이 돼야 돼. 우리 동아리가 뭘 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아리에서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내 입장에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서 어떤 취한 행동이나 노력, 그 다음에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묘사, 행동의 결과,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의 반응,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더 써보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피소드 작성 예시니까 이건 한 번 더 이렇게 간단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낀 점이죠. 느낀 점은 단순 감상이나 소감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을 통해 배운 리더십, 나눔, 탐구심의 사전적 의미만을 적지 마라. 자, 이게 잘못하면요, 느낀 점이 아주 뻔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배우고 느낀 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누구나 생각해서 아주 일반적인, 친구들과 멘토링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게 중요한 걸 알았다.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하지만 좀 더 고민해서 표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아주 일반적인, 굳이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는 얘기가 돼버리면 읽는 사람이 별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좀 잘 세심하게 생각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견해와 관점을 말하라. 즉 활동을 통해서 얻은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나의 생각들이 내가 했던 구체적인 경험들, 내가 했던 어떤 그 나의 생각들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야 됩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생각하게 됐는데 활동 후에는 뭐뭐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 변화를 쓴다는 것도 이제 방법이죠. 학급 반장을 하면서 친구들을 이끌었던 경험은 조직의 리더라는 자리에 막중한 책임을 알게 되었고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아주 일반적인 얘기죠. 조직의 리더라는 막중한 책임을 알게 되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막중한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소를 보다 보면 뭐 막중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좀 이렇게 글을 쓸 때 좀 자연스럽게 쓰세요. 그냥 중요한 책임을 알게 되었다. 중요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자,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팀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과 합리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통찰력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일반적인 친구를 이끌던 경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구체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전체적인 시스템이 중요함을 배웠으며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점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 느낀 점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과 연관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있으면 쓰면 좋다는 겁니다. 때로는 느낀 점을 지원 학과와의 연관성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전공 관련 연관성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학업 의지, 열정 등을 보여줄 수 있다. 전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나 활동 분야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전공과 관련된 자신의 태도와 연결시켜 쓰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으면 자기 전공하고 연결시켜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더욱더 이런 쪽으로도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조사를 해보고 싶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전공과 관련시켜서 연결을 쓰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전공과 관련시키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정리하면 좋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장입니다. 구체적인 이제 글을 쓰는 방법이죠. 자, 처음에 두 가지씩 아까 우리가 에피소드 얘기할 때도 했지만 평가자는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를 읽어야 하므로 자소서의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첫인상을 강조하는 방법이 바로 두 가지씩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막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글쓰기가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이제 그러지 못해서 한참 읽고 막 생각해야 됩니다. 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제일 뒤에 가면 나오기도 하고 또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걸 읽는 입학사정관이 정말 어떤 주의력을 가지고 집중해서 막 열심히 읽으면 아, 얘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다행이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소서를 뭐 하루에 몇백 개씩 읽는다고 치면 아마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러려면 딱 읽었을 때 바로바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씩을 쓰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처음에 아,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씩은 평가자, 채점자 위주의 글쓰기 방식이다. 채점자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을 압축해서 미리 전달하는 겁니다. 두 가지씩은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주장, 근거, 주장, 부연, 결과, 과정, 방식 등으로 구성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해서 위에 이제 쓰게 되면 그게 이제 일종의 두괄식이고 읽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죠. 물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의 어떤 그 글 내용 전개가 제대로 돼 있으면 쭉 읽어가면서 이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이 두괄식으로만 써야만 된다 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두괄식이 스토리에서 주장이 되는 거죠. 주장. 어떤 자기 어떤 주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뒷받침이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온 사례들이 이제 다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거죠. 자, 단문 쓰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글을 써놓으면 읽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문장이 길면 그렇습니다. 문장이 길면 주어 서술어가 막 그 안에 몇 개씩 나오고 복문이 막 이제 되면 그 안에 단문이 여러 개 나오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짧게 쓰는 겁니다. 단문으로. 그래서 띄어쓰기 포함해서 한 50자에서 60자, 70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생각을 하나의 문장에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좀 짧게 쓰면서 오히려 글쓰기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절대 하나의 문장이 뭐 두 줄, 세 줄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달기는 이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소제목 다는 것은 평가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각각의 에피소드를 쓸 때 맨 위에다가 이제 뭐뭐에 대한 뭐 이렇게 소제목을 달기도 하는데 사실 소제목을 단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써봤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쭉 전체적으로 달아두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이거를 반드시 소제목을 써야 자소서 좋은 자소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중요한 순으로 단락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이제 항목이 2개, 2번에 3개, 3번에 2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거, 학업 역량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인성, 배려 이런 것들은 좀 뒤로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발전 가능성이라고 보여주는 그 항목이 정말 큰 의미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를 알려줄 수 있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는 그게 제일 앞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무슨데 화학공학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시사토론 동아리 활동, 수학 동아리 활동, 영재반에서 화학 수업, 그다음에 양로원 봉사 활동 이 네 가지면 자 뭐가 제일 많이 앞으로 가야 됩니까? 3번이 제일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번, 그다음에 1번, 그다음에 4번 이런 순서대로 가면 좋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양식을 가지고 한번 써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년별로 쭉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쭉 정리해 보시면 그냥 학생부를 하나하나 보는 거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표를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건 학년별로 이제 과목을 쓰는 거예요. 국어, 뭐 영어, 수학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의 꿈은 무엇인지, 난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써보고 또 나의 성격 활동 중에서 꼭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활동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앞에서 쭉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점검했다면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고 또 반드시 꼭 해야 될 게 학교 활동 이외에 내가 꾸준히 하는 게 있으면 꼭 적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1번이나 4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학교는 아까 별 의미가 없다고 했죠. 어떤 전형, 특히 학과가 중요합니다. 학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항목들, 뭐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감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형은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하는 아까 학업 역량, 뭐 전공 적합성, 또 발전 가능성, 인성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각각 항목에 내가 뭘 쓸지를 한번 쭉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스토리를 내가 어떻게 전개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이제 적어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먼저 글을 쓰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문장으로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쭉 연결해서 글을 쓰면 이제 그게 하나의 완결된 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글을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자, 3학년들 입장에서는 학생부를 보완하고 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되고요. 혹시 1, 2학년들이 이걸 본다면 1, 2학년들 입장에서는 지난 학기를 점검하고 다음 학기를 계획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가 내가 이번 학기 어떤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다음 학기는 이걸 더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의 갈래는 뭘까요? 소설입니까? 수필입니까? 아니면 설명문입니까? 논설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는 마치 많은 학생들이 수필처럼 자기 얘기를 그냥 쭉 써나가는 풀어내듯이 써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수필이 아니고요. 논설문입니다. 입학사정관을 설득시켜야 돼요.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나의 잠재 능력과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걸로 보면 일종의 이제 처음에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뭘로 하죠? 바로 그 많은 에피소드들, 사례들이 결국 근거가 돼요.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공감시키고 저는 얼마나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득시키기 위한 논설문이라고 하는 거를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은 글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항목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그 1, 2, 3번의 항목을 뭘로 할 것인가는 이 숲에 해당합니다. 숲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각각 해당하는 항목들이 이제 나무가 될 것이고요. 그 이제 나무를 어떻게 써가는가가 이제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전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하니까 계속 갈아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쓰면서도 불안하고 이거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성 준비는 요즘은 이제 책도 있고요. 교육청 발간 자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수 사례도 있고 한번 꼭 참조해 보시고 대신에 이제 똑같이 베끼면 다 같이 망하는 거 아시죠? 유사도 검사에서 컴퓨터로 쫙 돌려보면 비슷한 유형의 문장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아마 전화가 갈 거예요. 해명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조언도 충분히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방법은 자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적 호기심과 의문 또는 확장, 연결해서 1번에서 정말 본인의 학업 역량과 학업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1번을 잘 구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는 이제 근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우리가 이제 보통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에서 자 사례를 통한 묘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경영학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경영학도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제 내가 기업을 분석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를 만약에 에피소드로 써준다면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얘는 정말 경영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 그리고 경영학에 대해서 지식도 많은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 스스로 느끼겠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뭘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사례를 통해서 입학사정관이나 제3자가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례보다는 자꾸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어떤 자기소개서가 공감력이 떨어집니다. 이 사례가 재미있을수록 이 사례가 정말 구체적이고 실감 날수록 훨씬 더 읽는 사람은 공감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어떤 강한 근거가 돼요. 그래서 그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활동 자체가 표현된다. 방금 했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쓰지 말고 실제 내가 어떻게 해갔는지 나의 얘기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사례를 통해서 자 읽는 사람이 직접 느끼게 알게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생각, 소감이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너무 진부하고 의례적인 표현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항상 모든 것들이 학생들이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하는데 느낀 점 뭐 이런 걸 쓰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너무 상투적으로 뻔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충분히 구체적인 여러분의 경험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내가 쓴 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요. 그리고 굳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새로운 걸 배운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배움이지, 굳이 거기다가 막 어떤 의미를 달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활동 전후 설명은 간결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보고서를 쓰는데 그 보고서에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쓰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그거는 최대한 간결하게 쓰고 그것에 이제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 태도, 그러면서 어떤 걸 배웠는지 여러분의 얘기를 써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겸손은 미덕이 아니다. 나의 장점과 잠재력을 부각시켜야 된다. 자, 자기소개서에요, 내가 못하는 걸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나의 능력이 뛰어난 것만 쓰기에도 부족한데 굳이 이거를 내가 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그건 절대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연체, 장문, 복문, 한마디로 문장 길게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문으로 짧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고요. 자, 검토하고 첨삭은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아라. 자,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문장이나 단어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다음 비문이 아니면 큰 문제 없다. 아까 얘기했죠. 비문이 아니면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평가 기준, 학생부 종합전형이 요구하는 평가 기준을 제대로 지금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 첨삭과 숲 첨삭이 병행해야 된다. 자, 학생부 기반의 첨삭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구성이 잘 돼 있는지, 각 항목들이 제대로 지금 내용들을 빠트림 없이 잘 반영하고 있는지, 중복되는 건 없는지 이런 쪽에서 봐야 된다는 이게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은 있는지 비문은 없는지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첨삭을 하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인 건 안 보고 하나하나 문장이나 단어만 갖고 문장이 적절하지 않다, 단어를 다른 거로 바꿔라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고요. 정말 진정한 첨삭이 되려면 학생부를 같이 보면서 첨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빠진 게 없는지, 학생부에서 누락되는 게 없는지, 아니면 같이 더 이렇게 첨가해서 연결시킬 건 없는지 하는 그 학생부를 보면서 하는 첨삭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첨삭자가 너무 많으면 혼란스럽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분 한 두세 분 정도만 한테만 보여주고 첨삭을 한번 받아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단계에는 먼저 글 주제, 글의 논리적인 구조, 중복 무의미, 상투적 문장, 어휘. 자, 이제 보통 우리는 첨삭하게 될 때는 먼저 어휘를 보고 그다음 문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여기서 끝나는데 이런 거보다는 먼저 전체적인 주제, 설계가 잘 돼 있는지, 항목이 잘 짜여져 있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이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실 때 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문장과 어휘는 제일 마지막 단계고요. 이 논리적인 앞뒤 구조가 잘 돼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의외로 그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순서 흐름이 맞는지, 인과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하는 거 보시고, 또 하나는 의외로 중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반복된 말들, 필요 없는 말들이 많아요. 자, 자기소개서 그 글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자, 천오백자, 천자 이거는 그 글자 안에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쓸데없는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복과 의미들이 같은 건 없는지 그런 건 다 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투적인 문장이나 어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속절로 끝내라. 2주 안에 끝내고 수능에 집중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2주 안에 끝내고 거기서 이제 덮으라는 게 아니라 2주 안에 여러분이 충분히 설계하고 그 다음에 항목을 여러 번 검토해서 제대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써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번씩 가끔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쭉 넘겨보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고 계속 그걸 쓰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마지막 날까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굉장히 늦죠. 9월 말까지 이제 거의 자소서 제출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9월 말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자소서 붙잡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2주 정도 2주 안에서도 3, 4일 이상은 여러분이 설계하는 데 써야 돼요. 항목을 배치하고 자소서를 학생부를 분석하고 어떤 항목을 쓸 것인가 고민하는 데 하고 그다음에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하고 수능에 집중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내신이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꼭 교과 전형을 꼭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쓰라고 이제 선생님은 권하고요. 이제 그러려면 수능 최저 공부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글 1차 완성하고 그 다음에 전체 글 수정하고 보완을 이제 가끔 해라. 이제 이때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한 번씩 보면서 자소서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또 다른 어떤 더 좋은 건 없을까 이렇게 가끔씩 이제 고민해 보시면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1시간 반 정도 자기소개서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 걸로 잘 만드실 수 있을지 이제 궁금한데요. 오늘 이제 쭉 했던 내용들은 선생님이 이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첨삭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학교에서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사실 자기소개서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그 잔인한 짓입니다. 전혀 뭐 하는 방법도 안 알려주고 이제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해놓고 가뜩이나 수능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자소서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막 가위 눌립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했던 얘기대로 하면 좀 훨씬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가끔 가다가 보면 선배들 자소서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 자소서 쓴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분 활동들이 잘 정리가 된다면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멋진 자소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자소서를 쓰면서 아이들한테 꿈보다 해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실제 꿈보다 그 꿈을 해석한 해석이 훨씬 더 멋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3년 동안 했던 활동들을 사실 그때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또 의외로 또 연결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을 텐데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한번 쭉 여러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의미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꾸준히 잘 쓴다면 뭐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멋진 자소서 잘 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력해서 빨리 마무리하시고요. 남은 일정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